내 집 마련이라는 게 살 떨리는 일이에요. 심장이 한 두세 배로 빠르게 뛰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 집에 전 재산이 들어가는 데다가 대출까지 일으키는 내 생애의 최초의 무시무시한 경험. 그런 것을 어떻게 함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함부로 말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 안녕하세요. 지나이스입니다.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너무 전망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부동산? 집값? 아파트가? 더 오를까? 내릴까? 그래서 지금 살까? 기다릴까? 이게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그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에 좀 말랑하게, 편안하게 그렇지만 가장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 측면에서 부동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 부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급 데이터, 공급량. 25년도 올해조차도 서울 기준으로 필요 공급량보다 적어요. 그런데 26, 7, 8 지금 착공 들어가야지 28년도 입주니까 28년도까지 데이터는 사실 거의 확정적이다. 후분양들이 조금 덜 잡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말 서울의 한 최근 10년, 15년 내에 가장 적은 공급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전세 물량도 계속 부족하고요. 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가장 정직한 수요예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그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게다가 집값의 가장 강력한 요인은 유동성인데 그 유동성에 금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죠. 금리가 계속해서 내릴 전망이에요. 하반기에만 한 두 번 정도 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모두가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상승 사인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상승한다면서 6.27 대책 이후로 굉장히 지금 조용한데? 이렇게 조용하다가는 결국은 집값이 훅 내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누구나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금리보다 무서운 게 심리다. 그리고 부동산 심리. 요즘 데이터에서도 잡히는데 그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매수, 매도 데이터가 있을 때 심리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심리 데이터를 한번 말랑말랑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데이터로 찍히기 전에 실제 집값이 내려갈 심리들이 작용하는가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매도자들이 싸게 팔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서 저는 아니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왜냐? 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집값이 좀 올랐으니까 이참에 조금 매도를 하고 그 수익을 좀 실현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 대표적으로 한 마레프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예전에 사지 않았어. 딱 한 2년 전에 샀다고 볼게요. 여기 지금 올려드리는 것처럼 한 23년도 한 7월쯤에 마레프 25평을 매수하면 13억, 14억 요 정도 했어요. 굉장히 비싸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쵸?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가 20억까지 찍혔으니까 와, 2년 만에 7억, 6, 7억 굉장한 거죠. 요거 수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건 뭐냐면 요거보다 더 좋은 데로 가볼까? 아니면 같은 단지에서라도 34평으로 이참에 가볼까? 요런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27 대출 규제 6억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거는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죠. 그렇다면 이 매도를 RF 24평을 20억에 매도하고 34평으로 가고 싶으면 이 매도자도 결국은 매수자가 될 때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이 24평이 전액 현금으로 샀을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매도하고 대출 갚고 다시 6억만 일으켜서 상급지 아니면 같은 급지의 큰 평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다. 이 포인트에서 아니, 난 집이 두 채, 세 채 있어서 한 개만 이참에 팔 수 있지. 그러면서 가격이 내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매수하고 매도하시는 대부분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주택자인 분들은 사실 이미 이전 시장에서 정리들을 대부분 다 끝냈어요.
지금 집 한 채를 판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딘가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 그렇게 오를 때 마용성에서 강남 3구 들어가고 싶을 때 강남 3구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팔고 못 움직이신 분들, 내 거를 팔고 옮겨야 되는데 옮길 것이 너무 올라간 그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아니고 집이 없거나 주택 한 채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매수자다. 그 매수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 6억이란 상한선이에요. 그리고 그 집,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집 한 채가 실거주 집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 집 한 채를 팔면 나도 당장 살 집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살 집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어요. 당장 지금 살고 있어도 되고 또 집값이 내렸으면 하는 곳은 네, 상급지예요. 소위 이미 상급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마음이 급하냐? 안 급해요. 하나도 안 급해요. 지난 상승장에 확 올라준 거 깎아서 팔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급하게 매물을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다면 10억에서 12억 사이 요 아파트들은 충분히 6억 정도 대출, 뭐 5억 정도 대출 일으켜서 가능하다 했을 때 그럼 여기는 가격이 훅 올라줄 여지가 있을까? 여기도 저는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동일한 이유예요. 이 집을 팔고 갈 곳이 없는 거죠. 정말 대출이 없었던 분들, 이참에 나는 대출이 없었으니까 10억, 12억짜리 팔고 6억 대출 일으켜서 한 16억, 18억 정도. 그러면 훅 하고 상급지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요런 아주 일부의 사람들 빼고는 10억, 12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도 당장 옮길 수는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소강 상태인 거예요. 그럼 더 내려가야겠죠. 내 집이 한 5, 6억 하고 한 7, 8억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옮겨가는 거 정도, 요 정도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관건은 시장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상급지가 올라주지 않고 내가 새로 매수할 곳이 가격이 훅 올라주는 게 안 보이면 움직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크게 드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내가 새로 매수하는 것이 올라준다는 사인. 아니, 이미 막 오르고 있어. 그래야지 그걸 잡고 싶지 움직이지 않으면 왠지 이러다 내릴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실 중급지조차도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반기 가격이 오를 사인만 있는 거고 지금 계속 보합장이면 좀 기다려보는 게 나은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나은지 그걸 한번 짚어보자면 규제책은 지금까지 한 20년 지켜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규제책이 나와도 적응하는 데 3개월, 약발 받는 데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가더라. 정부가 지금 6.27 대책 하나 내놓고 그냥 손 놓고 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그다음 대책이 나올 거다. 그렇지만 이 6.27 대책, 대출 규제 정책만 가지고는 계속해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급 정책. 그 공급 정책이라는 게 사실 이게 빵이면 밤새 공장을 돌린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런데 아닌 걸 정부에서도 인지를 한 거죠. 밤새 찍어서 100개씩 만들던 빵을 300개씩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집은 그렇게 지을 수가 없으니까 땅부터 다지고 또 택지 구입하고 건축 설계하고 또 착공 시작해서 최소한 3년이에요.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 앞으로 3년 동안 정말 공급이 없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정책은 사실 현재 기준으로는 전무한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집값을 좀 잡을 수 있는 거는 이 유동성을 조금 지방으로 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네, 취득세죠. 취득세 중과를 조금 지방에라도 완화를 해준다든지. 이걸 해도 근데 누가 믿고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 요 부분 다시 한번 예전처럼 활성화시켜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전세나 월세 물량들이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요런 방식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요게 가능할까? 지방은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정말 초양극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절벽에 전세가 상승, 전세 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라는 거냐? 결국은 또 집값 오른다는 얘기니까 당장 나가서 사야 되냐? 나는 현재 돈도 없고 오른다는 사인이 없는데 움직이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제가 이메일 들어오는 것만 봐도 여러분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요. 지난 한 5월, 6월 막 그 급한 상승장엔 정말 물건 상담해 달라는 이메일이 수북히 쌓였는데 6.27 대책 이후로 시장이 조용해지니까 제 이메일 박스도 조용해지더라고요. 그게 심리거든요. 가격이 이미 올라서 달려가야 그 달리는 말에는 타고 싶지만 말이 좀 멈춰선 듯하면 이 말에 타고 싶지가 않은 거죠. 혹여라도 가격이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집 마련은 지금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유튜버로서 이런 얘기하는 거 글쎄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 느낌이냐면 20년 투자하면서 이렇게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어떤 보합장? 처음이에요. 보통 보합장 같은 경우는 정말 투자하기 좋고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하기 좋은 시장이야. 이렇게만 보통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번 보합장은 왜 이렇게 폭탄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인지. 저는 집이 있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부동산을 공부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혹여 이번 가을, 겨울 지나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또 급격하게 오르는 걸 보고 또 한 번 실망하고 또 한 번 좌절하게 될까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사실 가을철에는 언제 시장이 조금 움직이냐면 추석 전후로 조금 움직이거든요. 꼭 이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명절 전에 부지런히 다녀서 계약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 계약이 명절을 지나면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명절이 지난 이후에 후루룩 찍히면서 이미 가격대가 형성이 된 것들을 그때서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추석 전에 정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던 그 아파트 딱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내가 돈이 지금 다 마련되지 않았고 올해 안에 집을 살 생각이 없다. 그래도 이거 딱 하나만 하세요. 뭐냐면 눈으로만 데이터로만 봤던 그 집 한번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서 저층 물건도 보고 고층 물건도 보고 좀 내 돈에 맞춰서 34평 포기하고 과감하게 25평도 한번 보시고 요렇게 보셔서 계약을 설사 하지 못할지언정 그 아이를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25평 8억 5천. 지금 현재 주인 거주. 물건도 꼼꼼히 보세요. 거기 베란다가 조금 누수 자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격 내고가 가능하다고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다. 그렇지만 나 누수가 있을 만한 건 보고 싶지 않아서 층은 조금 낮지만 같은 가격대에 7층 물건 어떤 특징이 있다. 주인이 급하게 이사를 가길 원해서 명절 지나자마자 이사 오면 가격을 조금 더 깎아준댔다. 요런 것들을 메모를 해 놓으시고 추석을 지나면서 생각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정말 전혀 나한텐 그런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꼼꼼하게 보고 온 물건들 있잖아요. 미래의 나의 집. 명절 지나면서 또 11월 연말 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에이, 갔다 왔는데 그 가격에 그 물건 팔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던데 이렇게 되는지. 내가 갔다 와서요. 두 번째 전화하자마자 아유 손님 그거 계약됐어요. 이제 5천 더 비싼 거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을 날 것으로 볼 수 있는 꼭 저하고 임장을 가야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는 불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조차도 요렇게 가보셔서 내가 궁금한, 내가 혹시라도 돈이 되면 사고 싶은 그 아파트 딱 한두 개만 보고 오셔서 그 아파트가 이번 가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팔리는지 아닌지, 가격이 올라가는지, 혹시 진화이스 말한 거하고 다르게 가격이 내려가는지, 또 여기서 조금만 더 하시라고 하고 싶은 건 그렇게 봤던 것보다 조금 더 상급지, 조금 더 상급지 이렇게 해서 한 아파트 3개 단지 정도는 가서 보시고 이후로 매물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한 번만 이번 가을에 해보세요. 그러면 뭐 제가 맞고 틀리고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 내 집이 없어. 아니면 내 집이 있지만 한 1-2년 안에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이 집은 떠나고 싶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요렇게 꼼꼼하게 다녀오고 그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어쩌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초보인데도 거시적인 측면을 포함한 미시적인 측면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번 시장에 내가 내 집을 못 샀다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그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시장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 출근하는 그 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 월급 받아서 허리 졸라매 가면서 외식 안 하면서 돈 모을 때 결코 꿀꿀하지 않고 '와 내가 맨날 말로만 꿈꾸던 그거 사실 쪼끔만 더 아꼈으면 매수할 수 있었는데.' 요 생각이 들면 앞으로 종잣돈을 모으면서 더 아끼고 또 절약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멤버 한 분이 올린 글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 돼서 9월에 오프 강의를 안 하려고 했다가 하게 됐거든요. 요 오프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누구나도 오실 수 있어요. 좌석이 남아있다면 신청해 보시면 돼요. 현장 질문도 받고 5시간 라이브로 2명의 부동산 강사가 강의합니다. 본전 생각 안 하시도록 정말 날것의 부동산 강의 들으시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케이터링 서비스도 주문했어요. 그냥 원래 이런 거 하는 업체 말고요.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시는 제 지인 대표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정말 손수 내린 커피에 손수 구운 휘낭시에 마들렌 쿠키 또 과일까지 해서 풍성하게 지나이스 유튜브 멤버십 2주년 페스티벌로 준비했습니다. 포인트는 사실 그분이 뭐 제 강의가 좋다고 했다 뭐 이런 거에 저가 감동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상황에 자기가 부동산 투자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반듯하고 건강하게 자기의 페이스를 찾아가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이 그 짧은 글에 녹아 있는데 어찌나 빛나게 아름다운지 이 예쁜 사람을 꼭 한번 보고 싶다. 제가 그 마음에 그냥 9월 강의 강행하자 이렇게 결정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살 떨리는 일이에요. 심장이 한 두세 배로 빠르게 뛰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 집에 전 재산이 들어가는 데다가 대출까지 일으키는 내 생애의 최초의 무시무시한 경험, 최대의 쇼핑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함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함부로 말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 가보고 또 가보고 그리고 정말 계산기 두드려 보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상의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너무 욕심내리지 않고 빼기 해야 될 것 욕심, 조급함 더하기 해야 될 것 공부하고 열심히 종잣돈 모으고 또 희망 잃지 않는 것들 그래서 정말 지금 나도 조금 더 좋은 데서 살고 우리 아이도 좋은 데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 우리 집이 나중에 우리 아이 공부 미천 내 노후 미천 될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마무리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제가 멤버십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빨간 반바지를 입고 노란색 꽃갈모자를 쓰고 황금색 나팔을 부는 원숭이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쵸? 이 원숭이가 깍깍거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빨간 반바지는 어찌나 또 예쁜지 노란 꽃갈모자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다른 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신 분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지나이스가 아무리 빨간 반바지 입은 원숭이를 이야기해도 내 머릿속엔 다른 게 떠오른다. 아마 아니실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집중력이 아무리 떨어지는 분도 제가 이렇게 그 원숭이가 황금색 나팔을 부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이렇게만 말하자마자 머릿속에 다 뽕뽕뽕뽕 그 원숭이가 떠오를 거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 월급, 내 연봉으론 택도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아니 현실이에요. 그치만 나를 누르는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누르게 있는 이 상황. 굉장히 절망적이고 나는 정말 우리 엄마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전세금 1억 하나 보태주지도 않고. 진짜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쟤는 부모님이 결혼할 때 전세금 대주더니 금방 내 집 마련하잖아. 이런 어떤 비교의식이 가득 들어와 있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을 때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게 바로 빨간 반바지 입은 원숭이 같거든요. 빨간 반바지 입은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아야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지냔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다른 거를 시작하면 머릿속에 빨간 반바지 입은 원숭이는 그냥 어느새 사라져요. 지금 아까 올려드린 미프님 글처럼 네,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없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만 크게 보여요.
빨간 반바지 입은 원숭이처럼. 그렇지만 내가 살고 싶은 곳, 언감생심, 내 돈으로는 택도 없지만 한번 가볼까? 하고 가보고. 소장님이 안 잡아먹어요. 내가 돈 모으면 한 3년 뒤에는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보자. 아니요. 지금 미리 보고. 영 어려우면 소장님 제가 적금 타고 하면은 지금은 어렵고 한 1, 2년 뒤에 가능할 것 같은데 집 좀 먼저 봐도 될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시면 내 집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집 보고 다시 꿈을 갖고 그 집을 보고 오면 내 처지의 감히가 아니라 그래 나도 이 집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볼까? 이런 꿈이 생기는 거니까 그때는 빨간 반바지 입은 원숭이가 아니라 내게 정말 소망이 충만한 그 꿈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예요. 그렇게 가는 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돈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냉장고 파먹는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던데 제가 예산으로 살면 생활비 떨어지면 냉장고에 있는 것만 먹고 살아요. 일주일 이상도 그렇게 살은 적이 있어요. 장을 전혀 안 보는 거죠. 냉동실에 있는 정말 싫은데 참고 열심히 요리해요. 상한 음식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작 돈 모을 때도 꿀꿀하지 않아요. 왜?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는 걸 제 미약한 힘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꾸준히 함께 해볼까요? 언제까지? 그 꿈 현실로 쭉 끌어당길 때까지 함께 할게요. 오늘도 미라클